새벽 5시 저는 눈을 뜹니다.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시간이면 늘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야 했으니까요. 제 이름은 최명자입니다. 71살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손주들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4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아들 준석이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둘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합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그 대화는 늘 비슷합니다. 더 할 말이 있어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짐이 되기 싫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텔레비전만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 어서 오세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75살이었고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그럼 우리랑 같네. 여기 다들 혼자야. 그렇게 저는 경로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노는 법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화투를 가르쳐주고 점심을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순이 언니는 특히 말이 많았습니다. 과거 이야기, 자식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목소리가 익숙해졌습니다. 명자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 괜찮아요, 언니. 집에 가서 먹을게요. 뭘 괜찮아.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이야. 같이 먹자. 그렇게 저는 가끔 순이 언니 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언니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손주들 사진이 가득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손주들 사진이야. 예쁘지? 예쁘네요. 보고 싶어 죽겠어. 근데 애들이 바빠서 잘 못 와. 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손주들을 자주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경로당은 제게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순이 언니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화투도 치지 않고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언니,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언니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 어디가 안 좋으세요? 췌장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췌장암. 남편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진행됐대요? 많이 진행됐대. 수술해도 장담은 못한대. 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요. 하지만 떨리는 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 말 못했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언니 말씀하셔야 해요. 알아. 근데 용기가 안 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이 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모습도 함께요. 다음 날 저는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애들한테 전화했어. 뭐래요? 당장 내려온대. 큰애가 오늘 저녁에 온대. 언니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명자야, 나 무서워. 괜찮을 거예요, 언니.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애들한테 짐이 되는 게 무서워. 저는 언니를 안았습니다. 마른 몸이 제 품에서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의 큰아들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언니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하긴 뭘 혼자 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들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일주일 뒤 순이 언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기에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언니의 아들과 며느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네, 경로당에서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명자 이모 이야기 많이 했어요. 며느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언니한테 많이 의지했어요. 엄마가 외로워하셨는데 이모님이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언니는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언니는 점점 야위어 갔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명자야, 고마워. 뭐가요? 매일 와줘서. 너 아니었으면 외로워 죽을 뻔했어.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심이야. 자식들도 좋지만 맨날 올 수는 없잖아. 근데 너는 맨날 왔어.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오래 같이 살자. 그럼요. 100살까지 같이 삽시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2달 뒤 순이 언니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경로당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순이 언니 오셨네.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돌아왔어. 경로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언니는 금방 지쳤고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저는 언니 옆에 앉아 함께 쉬었습니다. 명자야. 네, 언니.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내가 못 일어나는 날이 오면 경로당 사람들한테 잘 전해줘. 언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만약에 말이야. 나 여기 사람들 참 좋아해. 근데 갑자기 못 오면 궁금해할 거 아냐?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없겠지. 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순이 언니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나을 감기였지만 언니의 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언니는 의식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야. 네, 언니. 나 행복했어. 저도요, 언니. 너 만나서 참 좋았어. 저도요. 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이 언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경로당 사람들, 동네 이웃들, 언니의 가족들, 모두 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봄나들이 갔을 때였습니다. 언니 고마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이 언니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모님, 이거 드리려고요.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이모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언니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자에게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았어. 고마워.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해. 순이 언니가. 편지는 더 이어졌습니다. 명자야,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너도 행복해. 사랑해.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로당에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언니가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명자야, 이리 와서 같이 화투 치자. 순이가 없어도 우리는 계속 살아야지. 그래, 순이도 우리가 잘 지내길 바랄 거야.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화투를 들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경로당 앞 벚꽃이 피었습니다. 작년에는 순이 언니와 함께 봤던 꽃이었습니다. 올해는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명자야, 꽃 예쁘다. 경로당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꽃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순이 생각나네. 그러게. 작년에 여기서 사진 찍었지. 그래, 순이가 제일 좋아했어.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리움이었습니다. 명자야, 우리 올해도 봄나들이 가자. 그래, 가자. 순이 목까지 재미있게 놀자. 응. 우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상실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누군가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순이 언니는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늙어도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새벽 5시, 저는 여전히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어납니다. 경로당에 가면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갑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저는 창밖을 봅니다. 봄 햇살이 따뜻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경로당을 향해서요. 그곳에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